안녕하세요. 국제결혼 중개인 국제결혼자라기입니다. 오늘은 40대나 50대 남성이 19살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제결혼이 시작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요즘도 40대 중반이 넘어도 19살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고 50대도 19살 여성과 국제결혼을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하지만 국제결혼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대의 마음이나 생각은 고민하지 않고 마음이 가는 대로만 국제결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국제결혼을 하면 국제결혼 후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복불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국제결혼하고 파혼이나 이혼한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유추해보고 본인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동영상 뉴스를 안 보신 분은 저희 카페를 참조하시어 먼저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소개된 국제결혼한 아내가 가출한 사례를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그 방송에 소개된 50대 남성의 국제결혼이 아내의 가출로 끝이 난 이유를 생각해 보셨나요? 제 생각도 말씀을 드릴 테니 저와 생각이 같은지 다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국제결혼 후 파혼이나 실패 사례를 보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파혼이나 실패 이유를 알려면 첫 번째로 남성의 조건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과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조건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의 성향이나 생각도 조건에 해당하고 외형적인 것만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30대의 19세 여성과 국제결혼을 결정하는 생각과 50대의 19세 여성과 국제결혼을 결정하는 생각은 다릅니다. 이 글에서 남성의 조건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 50살을 바라보는 나이에 23살 여성을 배우자로 만난 이유만 유추해 보겠습니다. 이 남성분이 원하는 배우자의 조건 중 가장 큰 것은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는 여성이 초혼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렇기에 방송에도 나오듯이 여성과 나이 차이가 많아 걱정하면서도 23살 여성과 국제결혼을 한 것입니다. 만약 이 남성이 재혼 여성도 좋다고 했다면 배우자가 될 여성과 나이 차이를 저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혹자는 50살을 바라본다고 해서 초혼 여성을 배우자로 원하는 것이 무슨 잘못인지 반문하실 것입니다. 잘못도 아니고 원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현재에는 50대 남성과 매칭이 되거나 50대 남성을 배우자로 원하는 초혼 여성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남성들이 초혼이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30대나 40대나 50대나 19살 여성이나 20대 초반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남성의 조건 중 두 번째는 여성의 외모를 많이 따졌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23살 여성이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자고 했고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의아한 부분도 있지만 방송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아무튼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갈 생각을 할 정도면 어떤 여성일지를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남성은 23살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고 여성이 입국할 때까지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변을 보며 나보다 못한 경제력이지만 국제결혼을 하고 잘 사는데 저들보다 경제력이 더 좋은 나는 당연히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가자고 할 정도의 여성이 우리나라에서 시골에 살며 시부모 모시고 콩 심고 감자 심으며 농사일을 하려고 나이 많은 우리나라 남성과 국제결혼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왜 23세 여성은 50살을 바라보는 남성을 배우자로 선택했을까요? 남성이 국제결혼하면 시골에 살아야 하고 시부모를 모셔야 하고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숨겼을까요? 아닙니다. 중개인에게 분명히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역이 여성에게도 모두 숨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을 했기에 여성이 남성과 국제결혼을 했고 입국 후에 가출로 끝이 났을까요? 혹자는 여성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목적으로 국제결혼을 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닙니다.
국제결혼을 통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을 얻고 싶다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렵지 않을 것이니 왜 저런 일이 발생했는지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면 방송의 내용처럼 믿을만하다는 업체를 소개받거나 권유받아서 현지에 가서는 마음 가는 대로 국제결혼을 하고 결과는 위 남성처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공짜 없고 공짜처럼 보이는 것에는 필히 함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방송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남성은 업체를 통해서 여성을 소개받았고 3번을 만난 후에 국제결혼을 했다고 방송에서 말합니다. 이 말은 업체를 통해 진행하면서 1차 방문에서는 여성을 결정만 하고 귀국 후에 일정 기간 교제를 하고 결혼하는 방식으로 국제결혼을 했다는 말입니다. 국제결혼을 생각하면서 1차 방문에서 약식 결혼식까지 할지 일정 기간 문자라도 사귀어 보고 결혼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본인이 원하는 방식이 좋은 방식이라고 하겠지만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본질을 알면 큰 의미가 없는 고민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흔히들 어떤 여성을 만난지에 따라서 국제결혼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떤 여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내용에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글이 너무 길어지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 중개인에게 물어보셔도 될 것입니다. 국제결혼에 관한 궁금하신 점은 010-9338-9112번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